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7월 근원 PC 발표가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혼조로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같은 나머지 빅테크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혼조 마감 속에서 돋보였던 반도체 종목들 뉴욕장의 이 흐름이었고요. 이제 9월입니다. 9월장에 대한 전략을 또 짜봐야겠죠. 8월은 그래도 후반으로 올수록 조금은 나아졌는데 9월달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장 정리부터 함께 시작하시죠. 증시에 대한 이야기요. 어제장은 전강후 약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수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며칠간 반복되는데 장 후반에 탄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대장이 없어서입니다. 강력하게 멱살잡이에서 끌고 가줄 만한 대장주가 부재한 영향인데요. 일단 코스피는 상승분을 결국 반납했습니다. 0.19%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장 출발할 때는 미국에서 고용 둔화, 졸지 보고서 이후에 ADP 민간 고용까지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줬죠.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고요. 국내장이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했던 것은 일단 오늘 밤에 나오게 될 미국의 노동부 고용동향 보고서에 대한 대기 모드였고요. 또 하나 중국에서 8월 제조업 PMI가 여전히 50 아래로 5달 연속해서 수축 국면이라는 점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죠. 상승 종목 비중도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선전했던 것은 코스닥입니다. 눈에 띄는 건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이 무려 4,400억 원을 코스닥에서만 샀다라는 점은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월말 효과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필요한 건 결국 이겁니다. 삼성전자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무언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강력하게 끌고 가질 대장주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건데 좀 쉬어가거나 혹은 침체되어 있거나입니다. 대장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장 올랐던 쪽 보시면 압도적인 건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는 어제 저희 시간에 강력한 브리핑 내용이었죠.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HBM과 의료 AI 쪽도 일부 시세를 많이 줬고요. 은행과 화학 쪽도 괜찮았습니다. 은행조 오늘 잠시 후에 브리핑 가져볼 거고요. 미용기기, 전력, 전선 쪽도 강세였네요. 빠졌던 쪽은 바이오와 서비스, 풍력 등이 있겠습니다. 풍력은 일부 노이즈 이슈가 있었고요. 바이오와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이쪽이 빠진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눈에 띄었던 종목 하나가 바로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의 투매가 나왔는데요. 13%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장중에 20% 넘게 빠졌던 것을 일부분 만회했다라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죠. 펩트론이 흔들리면서 비만 당뇨 쪽이 같이 조금 흔들리는 듯 했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종목은 또 올라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냥 수급상의 원인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CFD 재개, 투자자 보호 강화 전에 큰손 물량이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메리츠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펩트론의 수급이 오늘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건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 8월을 장악했었던 테마들이 모두 다 하락권에 들어갔습니다. 초전도체, 맥신과 양자 암호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장이었고요. 자, 어제장에서 앞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요. 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살피면서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했었죠. 일단 시스템 통합 업체들 그리고 로봇주들 시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로 보고 있고 그 또한 맨 앞단의 대장으로 역할하는 게 티라유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티라유텍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로봇과 대장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어제였죠. 자, 어제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결국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의 효율화, 공급망 재편, 인력난 해소, 공정의 미세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은 분야를 나눠본다면 로봇과 소프트웨어, 자동화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제장 유달리 강했던 것은 바로 로봇 쪽이 되겠죠. 삼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한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반도체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로봇계도 2025년에 가전 제조 라인에 투입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로봇 관련주 혹은 그 외 SI 시스템 통합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스코 DX는 또 갔어요. 16%. 어제 진만쌤과 전략을 짜볼 때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더 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티라유텍 상한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과 연결고리가 가장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반응을 보여줬고요. SBB테크, 뉴로메카, TPC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 기업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로봇은 정말 많은 브리핑 했었죠. 8월에도 지난해부터 계속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 로봇을 둘러싼 스토리입니다. 여러 가지 쉬어가는 시기가 있을지언정 분명한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맞춰서 대기업의 아낌없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던 바 있죠. 일단 브리핑하고 나서 한동안 쉬었던 로봇주가 강한 시세를 보여줘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가 좀 더 강력한 촉매제가 돼줬죠. 자, 8월입니다. 정리해보죠. 8월이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 9월이 시작되는데 8월은 코스피가 한 3% 밀렸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덜 빠졌습니다. 0.8%. 코스피 끌어내린 건 결국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지 못했다라는 점이고 기관도 상당히 수급적인 압박이 있었네요.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서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8월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전약 후강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것은 반가운데 이것이 강하게 그 윗단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8월의 이슈들 기억나시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후반 들어서 이제 국채금리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실적 전에 올라갔다가 목표가 상향 러시가 엄청났었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간은 또 반도체 회복을 보이네요. 중국에서는 디폴트 우려, 컨트리 가든에서 시작이 됐고 또 단체 관광으로 인한 국내 소비주 기대감이 8월에 있었습니다. 8월장은 큰 사이즈의 주도주가 없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끌고 가주는 대장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 아랫단에서 의료 AI, 비만 당뇨, 리오프닝, 로봇 등이 빠르게 순환을 기록했죠. 그리고 8월 하면 신기술 테마, 신기술 공부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전도체, 맥신, 양자 이런 쪽이 되겠죠. 이렇게 8월 고단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9월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9월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SK증권의 오늘 아침 보고서입니다. 미인대회 인더박스라는 제목으로 냈더라고요. 자, 상반기는 누가 봐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주도 업종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미국의 정부 지출 의구심과 테슬라에 대한 일부 의구심이 등장하면서 2차 전지 동력이 떨어졌고 중국의 더딘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반도체 동력도 HBM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부담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끌고 가주지 못한다면 이럴 때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고빈도 로테이션이 돈다라는 겁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베팅, 2차 전지 쪽에 대한 성장 베팅 이런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이슈에만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박스권에서는 고빈도 로테이션이 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흐름을 같이 얘기해요. 2차 전지주가 코스피를 끌고 왔었는데 상반기의 상승률 반은 다 2차 전지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각각의 주도주가 뛰어오른 이후에 이렇게 회색깔이 박스권 부분인데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박스권을 수년간 유지했던 적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권 내에서는 빈번해지는 미인 대회, 그러니까 미인이 빠르게 계속 교체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공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빈번한 박스권 내에서 그래도 미인 대회 우승자를 두고 고민을 해본다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쪽 반도체 기계 조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수 정체 시 유리한 스타일로 고배당과 로우볼 전략을 꿰고 있습니다. 고배당이 최근 들어서 꽤 관심권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수정 앵커가 초점 맞춰서 브리핑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관련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쪽의 전략을 치거나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빠른 재료 매매에 대응을 하거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SK의 9월 전략은 어제 같이 고민해봤던 내용과도 동일한 맥락일 것 같아요. 굵은 이제 주도주가 있었던 장과 그렇지 않은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빠르게 정말 치고 나오는 종목들, 그런데 그 순환의 주기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뭔가 내 종목을 갖고 잘 기다려서 수익을 내던가 아니면 정말 빠른 매매를 해보던가가 답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성향과 우리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9월 14일입니다. 이 부분 수급적인 이벤트 있고요. 또 오늘이 되겠네요. 8월에 전체 수출 잠정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수출 데이터에 근간해서 조금 영향받는 섹터들은 오늘 같은 날 그런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력기기라던가 미용 의료기기 혹은 양극재, 라면 수출 데이터 이런 내용들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미국의 FOMC가 9월 21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10월 2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길어졌죠. 보통 이렇게 길어진 연휴에 환호할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러면 이 길어진 연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팔고 가겠다라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염두도 하시면서 월간 포트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증권가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섹터로는 로봇과 중국 소비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9월보다 조금 빠른 8월 28일부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9월에는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서 또 정책적인 모멘텀도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강도 높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살아있고 국내에서 비상경제 차관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중국과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는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앞두고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PC 물가지수가 밤에 나왔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기 때문에 다들 조금 체크를 하는 편이죠.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는데 전월 대비 올라갔습니다. 헤드라인도요. 그리고 근원 PC도 전월 대비 올라갔습니다. 추이를 보시면 5월에서 6월 뚝 떨어지는 듯 했다가 7월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CPI에서 이미 이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에너지 물가, 식품 물가 이런 쪽이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도 되겠지. 그래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시장은 평가합니다. 세부 내용을 뜯어봐도 전월 대비해서 에너지나 식품 쪽이 조금 올라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연은 총재가 비둘기 발언을 했는데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입니다. 더 이상 긴축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점과 PC가 예측이 일치하면서 금리 동결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상승으로 그래도 거래 마칠 수 있었죠. 시장 전반적으로는 오늘 밤에 나오게 될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졸츠 ADP에서 확인했다시피 이번에도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시장은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죠. 종목으로 좀 보시면 아마존은 쇼피파이의 프라임 구매 옵션을 했다라는 소식에 2%, 쇼피파이도 10% 정도 급등했고요. 마이크론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AI가 메모리 반도체 침체를 끝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힘이 돼줬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 긍정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한 점 덕분에 2% 정도 올랐고요. 자, 브로드컴은 장중에는 3% 상승했는데요. 결국 가이던스 상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이던스가 예상 부합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4% 정도 빠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브로드컴은 AI가 모든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꺼냈기 때문에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것 전반적으로 하나의 시사점을 줬네요. 자, 컨트리 가든 채권단 투표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중국 쪽 이슈인데 일단 글로벌이라서 넣어놨습니다. 투자자들이 나름 기다려주는 인내의 움직임인 것이 아니냐,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니까요. 오늘 장중에 중국 이슈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시죠. 자, 보시면 비교적 반도체가 괜찮았던 것, 그리고 아마존이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만 눈에 띄고요. 헬스케어 쪽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일라일일리 제외하고요. 약가 인하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오미주에서 저희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주식 없는 고통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서 결국엔 클릭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은 과거에 1971년도 이후에 나스닥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유일하게 하락하던 최악의 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9월이 그렇구나 하고 내용을 읽어가던 중, 하지만 미국 대통령 임기 3년 차,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바로 대선 전해인데 이때는 9월 수익률이 괜찮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으니 좀 긍정의 뉘앙스를 좀 풍겨준 이제 기사였는데요. 이 내용의 근거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도 S&P 500 연말에 5,000선 육박할 것이다. 연말에 주식 없으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대로 대선 전해 9월 조금은 더 나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산업 뉴스입니다. 박스권 장세가 계속된다면 이런 산업 뉴스에 들어가는 재료 매매가 중요해질 겁니다. 다만 이것은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쪽 뉴스는 좀 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연달아 참석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우크라 재건 지원이나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건이나 엑스포 유치 관련한 테마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외교부 장관 통화하면서 서로 상호방문 협의했다라며 중국과 모멘텀 키우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리오프닝이요. 전고체 배터리가 소해주탄에서 계속 한 번씩 거론이 되고 있네요. 배터리 3사가 상용화에 총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수수실에 이제 CCTV 설치하는 거 25일부터 의무화라고 합니다. 요즘 CCTV 설치 이야기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단기적인 재료로는 충분히 시장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지켜봤고요. 요즘 고배당 쪽에 계속해서 초점 맞춰서 전략 주고 계시죠? 네, 제가 최근에도 기관이 주목한 방어주, 그리고 은행이라던가 통신 같은 배당주 얘기를 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9월이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찬바람 불 때는 생각이 난다라는 건 공식처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찬바람이 불진 않는데 오늘 물론 새벽에는 좀 예년과 다르게 좀 춥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일찌감치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찾아온 것 같긴 합니다. 워낙에 시장 자체가 테마주에 많이 쏠려 있었고 변동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주목을 일찌감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9월의 코스피 같은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중국의 경기 회복 같은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내놓은 이 밴드를 보시면 2,440선에서 2,620선에 횡보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업종에서도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할 것인데 그중에서 9월은 배당의 계절이고 연기금의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을 보자라는 내용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 이후에 9월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이 0.3%였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200 고배당, 코스피 배당 성장 50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면서 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당을 잘 주는 업종인 자동차나 통신 혹은 향후에 배당 여력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쪽을 보자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현대차증권에서는 올해는 경기 회복 개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보다는 이 배당 수익률과 함께 순이익 측면에서 체질 개선까지 가능한 업종들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통신주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집중적으로 통신주만 다루긴 했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오른 걸 보시면 K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 CEO의 공백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1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리포트 부분을 보시면 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 KT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비중 조절을 하자 33,0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해도 후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칸은 KT고요. 두 번째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연내 27% 수익률 달성이 예상되고 9월에 탑픽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종목의 교체를 고민해보자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주를 살펴봤다면 이제 또 다른 은행주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가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배당주들을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에 전 세계에 있는 1,200개 정도의 회사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배당금을 보니까 총 5,6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50조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집계를 하고 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기업의 88% 정도가 배당금의 규모를 늘렸거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 업종의 배당금이 높은 상황이죠. 이 전 세계 배당금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요. 유럽에 위치해 있는 은행들이 특히나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지역의 배당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배당도 올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은행주들은 어떨까요? 증시 피난처로 정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관련주가 되겠죠. 어제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화재라던가 코리안리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꾸준히 올라갔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월과 올해는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B금융이 특히나 8월, 올해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흥국증권에서는 이렇게 은행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에서 상위 30개 기업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기업은 IT 투톱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가 53% 정도, SK하이닉스도 거의 그 정도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은행 섹터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KB금융과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72%에서 60% 내외까지 지분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올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너무 이제 다른 섹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은행 업종은 좀 비워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주가 만년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흥국증권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나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의 총합은 거의 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내놓고 나서 이렇게 주당 분기 배당, 또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매력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같은 워낙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서 대출 건전성의 악화 여부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하반기에 충당금 추가 적립이라던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주주 환원책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 부분들을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주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가 9월에는 방어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은행주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야금야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어제의 KT 그리고 오늘의 은행주 이 가운데서 이제 연말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탑픽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KB 하이난 연구원님 보고서를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로봇과 엔터, 상사 이 전반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해줬던 보고서들인데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18일 내용은 과거 세계화였다가 탈세계화되고 그 탈세계화 국면에서 우리가 상사나 엔터나 로봇 이런 쪽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 KB 하이난 연구원 보고서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밀려나고 미국 주도로 부상이 되는데 미국이 공식 협상을 개최하는 장소들을 보면 새로운 세계 질서 힌트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반도체는 한국과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확보하고 광물 쪽에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신해서 생산시설을 이전할 곳으로는 인도 쪽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것을 8월 18일에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투자의 시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긴 보고서고 압축적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이난 연구원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가 담겨 있었어요. 일단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전략을 추가적으로 세워줬는데요. 이 로봇 부분입니다. 기업의 투자나 정부 정책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라는 거고 엔터도 구조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상사는 포스코 인토로 대표되죠. 10월 중순에 3분기 실적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심으로 지금 리쇼어링 정책, 니어쇼어링 정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부 다 미국의 공장을 설립을 한다면 결국 이것들을 돌리는데 엄청난 전력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전력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중요해질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또 변압기, 전략기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신재생 쪽에서 원전 부분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 계획 정부에서 공개했는데 원전도 충분히 좀 더 빠르게 관심을 둘 법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원전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하이난 연구원의 보고서. 투자의 시대에서 캐펙스 투자 이후에는 R&D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캐펙스 투자가 증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 즈음에 R&D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R&D 투자를 어디에 하고 있는가 예산을 봤더니 반도체 후공정 쪽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는 우주 항공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R&D 투자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고 효과가 있기까지는 장기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참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장기 전략을 짤 때 한번 도움 받아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 얘기 들어가 볼게요. 8월 28일에 소해주의 반란이 좀 나왔는데 이게 일일천하로 끝날지 아닐지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원전, 2차 전지 장비, 로봇 등이 일단 소해주에서 반등을 줬다라는 점을 살폈었고요. 그날 당시에 SMR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이렇게 두 가지 원전 뉴스가 추가됐어요. 이제 원전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세안 G20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원전과 방산 세일즈 외교가 기대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시간 외에서 원전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원또 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전에 또 속을까? 원전이 뉴스 값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원또 속을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을지 원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석유화학 쪽도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인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한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 PVC 등을 중심으로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참고용으로 넣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류창인 본부장님과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이에요. 네. 정말 훌쩍 갔어요. 또 좀 있으면 나이 먹는다는 생각에 살짝 울적하기도 한데, 자, 9월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8월보다는 조금 나아지리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8월보다 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8월 달 증시를 보면 올해 중에서 제일 안 좋았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었고, 그다음 이제 기간 조정이 주고 이제 9월 달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2,500% 살짝 이탈하는 정도 선이지, 이게 뭐 거기를 크게 이탈할 만한 아직 악재는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한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의 제한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진폭이 큰 박스권, 네. 최근에 보면은 2,500에서 2,550 사이의 박스권이었다라면 한 2,600에서 한 2,500 사이에 박스권을 좀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내에서 특징이 앞서 SK증권 보고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빠른 순환이 돈다라는 네. 거예요. 그 맥락에서 조금 빨리 생각보다 이제 상승을 보여준 게 이제 어제 로봇주를 필두로 한 종목들이었어요. 네.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어떤 전략 갖고 계신지 탑픽은요? 뭐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어제 좋았죠.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말씀하신 게 어디서 뉴스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뭐 회사에 그 이전했는데 거기 대기업 오너가 왔다고 해서 상한가를 가질 않나. 맞아요.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로봇주들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모습으로 어저께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좀 더 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큐렉스인가요? 그 네.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도 조금 더 추세가 살아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 쪽은 이제 어저께 뭐 티라유틱도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한국 무벡스인가요? 뭐 이런 기업들도 조금씩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큐렉소, 한국무벡스 등의 종목들 얘기해 주셨는데 압축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로봇주 스토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달해 드린 대로 참고하셔서 전략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섹터 이슈로 가보면 조금 나아지는 뭐 시장, 그리고 그 안에 엄청 빠르게 자금이 돌 텐데 마냥 그런 것만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나름의 안정적인 성격의 섹터도 네.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채워갈 텐데 거기에 은행이 이제 타당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죠. 은행, 보험, 뭐 증권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쪽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규제라는 항상 뭐 할만하면 뭐 규제 나오고 뭐 할만하면은 또 이런저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올해 그 연초에 은행주들이 3월 달인가요? 그때 1월 달인가 엄청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그때 이제 주주 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정부가 배당을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정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네.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조정세를 주다 보니까 좀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 좀 금융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출 수요도 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게 뭐 조금 뉴스들을 보면 뭐 젊은 층에서는 뭐 연체율이 높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규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주가에서 좀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배당 혹은 분기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좀 길게 본다라면 나쁘지 않은 위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KB금융이 조금 더 탄력성을 주고 있고요. 보험주들도 배당이 좀 높은 섹터인데, 최근에 하나생명이 한 배당금 한 300원 정도 예상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 3, 4일 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네. 뭐 그러네요. 주가 수준도 보면은 아직 바닥권에서 올라온 중이라서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주가 차익에다가 배당금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주, 은행주 얘기할 때 사실 뭐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돈 벌면 재밌어집니다. 이쪽에서 배당과 또 주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 재미를 느낄 거고요. 나름의 뭐 이걸로 100% 투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안정권의 비율은 관심을 더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원전입니다. 뭐 자세하게 여러 섹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담은 보고서를 소개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어제 시간외 뉴스가 있었던 원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원또 속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요. 원전에게 또 속을까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세계 각국에서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원전은 진짜 한 2달에 한 번씩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우리나라 이슈든 뭐 해외 이슈든 보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 한 2달 쉬었다가 또 한 번 반짝였다가 네. 반짝이는 것도 한 2, 3일 정도 반짝이고 또 내려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건 미국에서 이제 소형 SMR 원전을 한 서너 기 정도 지금 지을 수 있다. 지금 준비 중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SMR이 참 이게 힘든 원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투자가 들어간다는 부분들, 건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집트가 그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이제 마지막 원전 그 설치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조금은 더 우리나라가 이쪽에 좀 참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수주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폴란드든 뭐 우리나라든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들은 진짜 한 2~5달에 한 번씩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7년까지 한 5조 이상의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보여준 것을 본다면 좀 뭐 추세로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슈가 좀 있을 때 혹은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을 때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조금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진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전 계측기 핵심 계측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계속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진과 두산 에너빌리티 엄청나게 지금 사서 오랫동안 끌고 가자보다는 조금 빠졌을 때 사서 어느 정도 이익 나면 챙기자 전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오면 챙기고 또 박스가 하단에 내려오면 또 한번 좀 매수하시는 전략. 어쨌든 특히 원전은 어쨌든 지금 최근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줄표를 좀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뉴스나 이슈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하곤 있는데 K가 붙은 부분 섹터 중에서 못 간 쪽을 생각해 보면 K 콘텐츠, K 원전인 것 같아요. 뭐 K 엔터나 뭐 이런 쪽 K 뷰티나 잘 갔었는데 만약에 박스권이 계속된다면 이런 소외단에서 한 번씩 또 관심을 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전주에 대한 전략 챙겨봤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우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풍력주네요. 궁금했는데 오늘 딱 마침 해주십니다. 어제 풍력주가 좀 흔들렸잖아요. 이 오스테드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풍력 종목들에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좀 큰 상황일 거예요. 전략 주세요.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다른 것보다는 풍력을 좀 해보자 싶어서 가져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오스테드가 그저께죠. 이제 부품이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풍력 단지 그 벌금을 내더라도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관련된 기업이 한 30%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 평균 4~5% 정도 개파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뭐 저는 오스테드발 악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품이 좀 부족해서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품에 대한 어떤 문제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정적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오히려 더 부품 가격에 대해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길게 봤을 땐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IRA 효과라든지 유럽 중심으로 해서 투자 확대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풍력 둘 다 지금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풍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약간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추세를 되돌릴 정도, 그러니까 추세를 꺾을 정도의 악재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관련된 기업들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본다라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이 지지대 부유 지지대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20기가와트급의 풍력 단지를 설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뭐 SK 오션 플랜트는 그 대만과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태운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풍력주 어제 흔들림이 좀 많은 분들을 고민하셨던 찰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창스픽 종목 중에요. 물론 저희 AS 할 때 이익을 실현하자라고 답변 주셨던 종목입니다. 펩트론. 수익률 최고가 기준 181%, 뭐 꽤 전에 주셨고 좋은 시세가 났는데 어제장에 투매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13%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하락 대비 낙폭을 줄였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라라는 참고 전략 주실까요? 어저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잘 가다가 조금 윗꼬리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가가 단번에 회복하기 좀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약간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자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약간 비중을 반등을 준다라면 혹은 반등을 안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면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어떤 흐름 나오는지 보시면서 보유자분들이라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물론 뭐 장기 관점에서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